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판례로 보는 요지경 요세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공주교도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생한 때는 2021년 12월 21일 저녁입니다. 모두가 잠들었어야 하는 22시 30분 경에 갑자기 교도관을 부르는 벨이 울립니다. 교도관을 부르는 벨이 울리고 교도관이 뛰어왔을 때는 방을 사용하던 한 수용자가 누워서 심정지가 온 상태로 누워 있었고, 그 방을 쓰는 같은 방 동기들은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하고 다리를 막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빨리 앰뷸런스를 부르라고, 우리 방 이 사람 죽는다 이렇게 소리 질렀고, 결국에는 앰뷸런스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법원에 이 사망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법원에 올라간 사람은 3명, 같은 방을 쓰는 그 당시 현장에서 다리를 주무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같은 방 동기 3명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에 관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파악되기 시작합니다. 그 방에서는 한 명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있던 A씨, 그리고 나머지 B, C 이렇게 3명의 사람이 그 당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괴롭힘은 약 15일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의 괴롭힘의 흔적들과 내용들이 이들의 진술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무기수였던 피고인 A씨에게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하나의 놀이였던 걸로 보여요. 실제로 재판에 나왔던 다른 방을 쓰던 수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 불이 다 꺼지고 난 이후에 퍽퍽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럴 때마다 신음소리가 났으며, 그리고 그 방을 쓰던 같은 방 수용자들이 웃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그 소리가 약 15일 정도 계속됐고, 결국에는 이 사건이 발생했던 걸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어떤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반해서 피고인들에게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파헤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확인된 괴롭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얼굴에 상처가 나지 않고 폭행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베개를 대고 복싱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부에다가 복싱 연습을 하고 권투 연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중년층, 나이가 한참 위인 피해자를 피고인 셋이서 폭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페트병을 이마 위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창가 복도를 보게 하고 복도를 향해서 6시 내 고향에 나오는 개그맨을 따라해라 라는 그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들의 강압적인 요구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두에다가 빨래집게를 짚고 비틀다든지 그런 형태의 성적인 괴롭힘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런 괴롭힘들이 이어지던 중에 2021년 12월 21일 저녁 9시 30분경 이들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소변을 실수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잠시 시간이 지나서 21시 30분경에 심정지가 오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심정지가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잠깐 한 5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나서 이들은 작전회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1시 30분경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관이 순찰을 도는 22시경까지 30여 차례에 걸쳐서 수용자용 거울로 복도를 계속 확인합니다. 약 30여 차례에 넘는 횟수 동안 복도를 관찰하면서 이들은 어떠한 모종의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의 과정에서는 우리는 실수로 때렸고, 그 때리는 과정에서 삶에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으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형법에서 말하는 살인의 고의는 없다. 그리고 이 괴롭힘의 과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체 부인을 하자라는 형태의 모종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모종의 협의를 거친 이후에 그 과정에서 이들은 증거물도 훼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당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물건들이나 증거품이 될 만한 것들은 변기통에 버려서 내리는 작업들을 실시를 했고요. 그런 작업들을 약 30여 분간 하던 중에 22시 10분경 교도관이 순찰을 하게 됩니다. 교도관이 순찰을 하러 방마다 이렇게 방 앞을 지나가면서 확인을 하는 와중에 이들은 교도관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를 눕혀놓고, 그리고 눈에는 안대를 씌워놓고, 그리고 입에는 마스크를 해놓고, 그리고 다 같이 자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도관이 순찰을 했을 때 시간이 22시 10분경.
그러고 난 이후에 이들은 자신들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에 대한 입을 전부 맞춘 이후에 22시 약 30분이 넘은 시점에 교도관을 호출합니다. 교도관을 호출하면서 이 사망에 직접적인 주도를 하였던 피고인 A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들은 다리를 주무르거나 앰뷸런스를 불러달라는 그런 기만적인 말들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때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서 피해자가 심정지가 왔던 21시 30분대 그때 교도관을 호출했으면 과연 피해자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처음에 1심에서는 주장을 하였었고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이들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전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A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대법원에 올라가서 피고인 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는 취지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무기징역을 구역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지만 또 한 번의 무기징역을 받게 됐고요. 그렇게 이 사건은 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에게 또 한 번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 피고인 A는 첫 번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당시 강도살인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금괴를 사겠다고 하여 금괴 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 피고인 A가 두 번째 무기징역, 그러니까 2021년 12월 21일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당시의 나이는 겨우 26살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이 26살에 불과한 피고인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을 때, 두 번의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로 돌아갔을 때 과연 교도소 내에서 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오진 않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 내에서는 무기수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언터처블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같은 방 무기수가 로부터 협박을 받는 사례들도 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사형수가 되게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독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기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또 한 번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이야기가 되어야겠죠. 오늘의 판례로 보는 요지경 요세상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